예를 들어 검찰이 더 높아서 경찰이 수사를 한 거를 못 믿어서 수사권을 검찰이 보안 수사를 가져가서 본인들이 새로 세팅한다라는 소설을 쓰는 것인데 실제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보안 수사권이야말로 이렇게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개념 자체를. 실제로 그러면 경찰단에서 부족했던 수사를 검찰단에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사실 더하기잖아요. 네. 새로 리셋해가지고 새로운 구조를 짜는 게 아니라 더해주는 거거든요. 더 하는 거지 뭐. 네, 장지호 국민의힘 부대변인님. 발음 잘하시네요 이제. 장지호 부대변인 유튜브에 검색하셔요. 장지호 부대변인 검색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떡상 됐을 때 네. 우리 초기의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어머, 하겠습니다. 어머. 그 선거법 위반이 나중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걸리는 걸로만 안 하죠. 걸리는 걸로? 그렇죠. 근데 제가 부를 때 부대변인님 이렇게 네. 이 님자를 꼭 붙여야 돼요? 예. 아니 뭐 괜찮아요 다. 부대변인. 저도 그럼 박은지 선생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뭐. 네네. 그냥 뭐 스님 만날 때는 뭐 도선스 님 빼고 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괜찮습니다. 예. 이게 님자 붙여야겠다. 발음이 그런 게 있어. 네, 네. 부대변인. 이게 한 번에 엮으려고 하니까 어려우시는데 많은 분들이 장지호 불을 조그맣게 하더라고. 장지호 부대님 이렇게 하더라고. 기자님들이 특히 스킬이 좋은 거지.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대변인. 대변님 이렇게. 그러면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저 가뜩이나 발음이 안 좋은데. 저도 발음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니요, 지금 발성 진짜 좋아요. 근데 선거할 때는 목소리가 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방송할 때 말고 선거할 때는 좀 탁한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네. 도와주셨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누구 와서 도와주셨죠? 일단 박은지 선생님, 우리 주정 누구냐의 권위자, 최고 권위자 박은지 선생님 와주셨고 또 저번 이제 함께 일을 오랫동안 했던 나경원 의원님 그리고 윤상현 오선 국회의원 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또 우재준 국회의원 야. 뭐 거의 뭐 당내 개파의 거의 통합의 장이었다고 볼 수 있죠. 진짜.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사실 이게 지방선거 때 구청장 뭐 단체장 이런 선거에 그렇게 많이 안 와주시는데 실제로 제가 서울 지역에서 아마 전국에서도 아마 제가 거의 최연소일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 중에 단체장 최연소 후보였고 제가 39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서울에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인식이 되는 강북구의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스타들이 완전 대출동을 해서 네. 저렇게 뭐 어린 놈이 네네네. 저렇게. 본인 속마음 아니세요, 그게? 네. 근데 저 사실은 처음에는 지역에서도 이제 뭐 국회의원도 뭐 젊은 사람들이 종종 나오고 있지만 구청장이라는 어떤 그 지위는 네. 지금까지 조금 연세 있는 분들 맞아요. 또 지역에서 뭐 구의원, 뭐 시의원 뭐 이런 것들 했던 분들 심지어 요즘에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 뭐 이런 분들도 구청장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장지호 너무 어린 거 아니냐, 너무 젊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선거전을 돌입하고 돌면서 느낀 건 굉장히 젊은 정치인과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뜨거워요. 오히려 강북구는 서울 시내에서 그 노인 인구 비율이 1등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노인 인구 비율이 1등인 곳에서도 실제로 좀 정치 요즘에 좀 젊은 사람들이 좀 깨어있는 젊은 사람들이 좀 깨끗하게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눈치 안 보고. 그래서 그런 뭐랄까 그런 니즈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래 우리 강북구 출신이 해야지 강북구 정치는. 그리고 하나는 야 그래 정치도 좀 이제 젊어져야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네, 이제 젊은 사람 해야죠. 근데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을 뭐랄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정책과 정치 능력이 입증이 되고 검증이 된 뭐 장지호 같은 장지호 부대변인 같은 사람들이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조커였습니다. 아이고 됐으면. 동의를 안 하시나 봐요. 아니요. 동의하시죠? 진짜 막 말씀도 잘하시고 네. 믿음이 가시는 분이에요. 네. 또 주변 칭찬도
많고. 근데 이번에 선거하면서 진짜 살도 많이 빠지고 좀 철이 좀 들었어요. 진짜요? 네. 제가 옛날에는 정치라는 것이 뭐랄까 그 제가 꿈꿔왔던 이제 형식적인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더 딥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삶이 되게 팍팍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 아직도 닿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좀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좀 철이 좀 들지 않았나. 선거 때 굉장히 많이 울어요. 저는 이제 3대째 강북구에 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 뭐 교통이 좀 교통 약자인 우리 장애인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걸 보면은 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네. 또 아버지가 네네. 오래 네네. 오래 정치를 거기서 오래 하셨고 하셨잖아요. 또 뭐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다 보니까 이제 뭐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근데 이 어느 좀 이렇게 고위직 정치직에 있던 선배한테 이런 끝나고 나서 너무 좀 이렇게 어른들이 봤을 때 뭐 그러니까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봤을 때 너무 저기 젊은 애가 많이 무는 게 약해 보이지 않을까 좀 후회가 됐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너무너무 좋은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본인 지역민들과 지역을 생각했을 때 눈물이 나는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그러게요. 네. 감정에 좀 이입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네네. 네. 뭐 보안 수사권 폐지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는 항상 논란이 됐었죠. 공소 취소 또 보안 수사권 폐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화두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지방선거 때 공소 취소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본 현실에서 선거 때 우리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시장님이 이겼지만 거기에 굉장히 주효했던 민주당의 패배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공소 취소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의원인지 이름도 까먹었지만 공소 취소라는 말 국민들이 모른다. 이런 망언을 했단 말이죠. 국민들을 무시하는 말을. 근데 실제로 몰랐던 국민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발언 때문에 다 알게 됐어요. 공소 취소가 뭔지 그분이 오히려 알려줬다고 봐도 무관한데 실제로 그것들이 굉장히 큰 폭풍이 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거가 끝난 국면에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왜 갑자기 화두가 되었느냐. 이게 보면은 공소 취소나 보안수사권이라고 말하면 많은 국민께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말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현실감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 전 일어났던 장윤기라는 이 살인범이죠. 네. 장윤기 광주에 아주 여고생을 뭐 이렇게 살해를 한 아주 흉악범죄죠. 근데 너무 슬픈 얘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이게 보안수사권의 레이더에 걸렸기 때문에 실체를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장윤기가 살해를 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부친이 경찰인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일 수 있죠. 뭐 아빠가. 근데 문제는 수사에 개입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장윤기가 범행에서 사용했던 케이블 타이. 이 케이블 타이가 사실은 거의 뭐 포박을 하려고 했던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케이블 타이가 우리 제 성인 남성이 아주 두꺼운 칼로 썰고 가위로 잘라야지만 잘리는 그 케이블 타이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케이블 타이가 이 장윤기 아빠 집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그 검찰이 결국엔 보안 수사권을 발동하면서 장윤기 부친 집을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안 수사권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으면은 밝혀질 수 없던 일이기도 해요. 몰랐었구나. 그럼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광주지검이나 이런 데서 제가 봤을 땐 조금 의구심이 있었나 봐요. 수사 보고를 받아도 의구심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얘네 좀 이상한데 하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현장에 어떤 수사했던 영상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 미드 같은 거 보면은 뭐 FBI나 이런 데서 뭐 CIS나 이런 데서 이렇게 수사 현장 항상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뭐 전문 장비 가지고 촬영한 그 수사했던 영상을 안 남겼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안 수사를 한 거예요. 보안 수사. 아. 경찰단에서 네.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사안들을 네.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한 거예요. 어. 그래서 보안 수사를 하다 보니까 보안 수사가 이상하니까 부친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죠. 근데 거기서 케이블 타이가 나왔다는 거죠. 범행에 사용했던. 그리고 그 리얼돌인가요? 리얼돌? 네. 리얼돌도 발견이 됐어요. 네. 그 케이블 타이뿐만 아니라 리얼돌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추측컨대 아마 뭐랄까 아주 계획적인 범죄, 개입 범죄를 준비하는 과정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근데 이게 모의로 뭐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추측이지만 네. 여러 가지 정황상 어쨌든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 타이나 이 리얼돌 이런 게 증거인 건데 아니 아빠와 또 수사 당국의 아빠 지인들 이거야말로 아빠 찬스인데 아무튼 이게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거 보존 오염을 방지하는 거예요. 네. 그걸로 범죄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증거 인멸입니다. 역으로. 근데 보면은 증거 인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아빠가 봤을 때 분명히 얘는 이거 이렇게 해야 형량 줄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단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경찰 내부에 지인들이 있었겠죠. 혼자 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뭐랄까 굉장히 엄중하다. 왜 그러냐면 계획 범죄와 우발적 범죄의 형량이 달라요. 아마 거기까지 계산을 한 거겠죠. 뭐 초범이고 우발적이었으며 뭐뭐뭐 증거가 부족했으며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 가지고 형량 줄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케이블 타이나 이런 증거 물품들을 본인 집으로 가져갔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참작을 해서 굉장히 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보안 수사건이 없으면 밝혀지지 않았을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언론에서 다루는 사설, 칼럼이나 이런 타이틀도 보면은 실제로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보안 사건 어떻게든 폐지시키려고 하는 상황인데 칼럼 제목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은 살인자 편에 섰냐? 그런 거거든요. 네. 물론 민주당이 지금 살인자를 옹호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예를 발견한 것인데 국민적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이 중대한 살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경찰 조직과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들을 보안서로 잡아낸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 근데 이런 중요한 시스템들을 굳이 폐지할 이유가 있나. 근데 이것들을 아주 강경하게 지금까지 폐지하려고 하는 게 실제로 살인자를 옹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저는 이 보안 사건의 어떠한 순기능 자체가 이번에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폐지하려고 계속 각종 노력하는 순간 크게 역풍을 맞을 거야.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보면 이게 그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또 인터뷰, 그러니까 회견도 하시고 했잖아요. 저도 참 가슴이 아프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게 마치 보안 사건 자체를 매우 수직적으로 구조화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검찰이 더 높아서 경찰이 수사를 한 거를 못 믿어서 수사권을 검찰이 보안 수사를 가져가서 본인들이 새로 세팅한다라는 소설을 쓰는 것인데 실제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보안 수사권이야말로 이렇게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개념 자체를. 실제로 그러면 경찰단에서 부족했던 수사를 검찰단에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사실 더하기잖아요. 네. 새로 리셋해가지고 새로운 구조를 짜는 게 아니라 더해주는 거거든요. 더 하는 거지 뭐. 근데 이거를 그냥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전략, 프레임 전략 밑에 넣어가지고 지금 검찰을 수직위에 있는 어떤 갑질 조직 네, 으로 세팅을 하고 이렇게 폐지를 한다는 건데 실제 수사 현장과 민생 현장에서는 이렇게 기능이 발휘된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직접 목도하고 체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우리 지금 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 유족들이 아니라 우리 피해자
그 꽃다운 나이에 말도 안 되는 진짜 범죄 희생이 된 건데요. 정말 이거는 뭐랄까 아주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범죄들이 재발되지 않게 수사만큼은 보안 수사까지 포함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또 이런 가해자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엄중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형량에 대한 강화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어요. 범죄자들이 언제든 나중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용서받는 사회가 구현돼야 되지만 처벌만큼은 굉장히 강하게 엄중하게 받아야 되는 강력 처벌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